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이 박형준 씨가 왜 선거에 나왔는지 알았어요. 자기 부동산을 국민들한테 좀 찾아달라고. 자기 전국에 되게 많은데 이게 어딘지 까먹었던 거야. 그래 부랴부랴 이제 등기하고 어제 열린공원 TV에서 한 채 더 발견했어요. 열린공원 TV에 좀 지분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러니까 정도면? 내가 봤을 때 빌딩 하나는 줘야 됩니다. 여기서 알려지지 않은 부동산, 숨겨진 부동산 하나 더 찾았다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30대 아들 명의로 돌려놨대요. 수십억 건물인데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구 좌동이면 그냥 해운대예요. 해운대구 좌동이 어디냐면 그냥 해운대 왼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좌자인가 봐. 저기 송정 저쪽이네요. 네, 그냥 여기 보시면 56동가 이게? 그죠? 그리고 여기 조선비치 호텔 있고 요게 그거예요. LCT. 바로 이 뒤쪽입니다. 왼쪽에. 노른자이죠. 해운대 노른자인데 3층 빌딩이면 요게 거의 지금 열린공원 TV 추정으로도 수십억인데 아무래도 요 외관을 봤을 때 문이 요렇게 돼 있어. 요거는 트럭 같은 거 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건물의 창문이 작잖아요. 요게 수장고 같은 그 조연화랑과 관련해서 골동품이라든가 고가의 미술품 수장고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아들이 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LCT 오션부 로얄층 18층에 잔금이 없어서 박 후보 부부에게 1억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들 명의로 돼 있는 빌딩인데, 그죠? 아들은 조연화랑이라고 하는 회사를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사실상 쩐주는 엄마인 거지. 그런데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1억 받고 건물을 팔았다는 사람이 이런 건물이 있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시나리오가. 더구나 그럼 이 30대 아들 명의로 이 건물은 어떻게 구입을 했을까? 이 수십억대 건물인데 좌동이면 그 열린공간 TV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연화랑의 연 수익이 얼마인가? 를 알면은 이만큼 살만한 돈이 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조연화랑이 그렇게 고가의 미술품을 많이 팔고 있잖아. LCT에 확인된 것만 해도 막 수십억대를 거의 뭐 부산에서 가장 활동적인 뭐 싹쓸이 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화랑인데 실제로 수익으로 신고된 거는 1억 2017년부터 1억, 2억, 3억, 뭐 4억 요 정도래요. 평균 한 2, 3억 정도밖에 안 된대. 그 제대로 수익 신고를 한 것인지도 의문스럽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 정도 수익 가지고 어떻게 이 건물을 샀지? 그런 질문도 또 가능한 것이죠. 돈이 없어서 1억 프리미엄 받고 엄마한테 아파트를 넘길 정도인데 어떻게 그 시점에 수십억 건물이 있었느냐? 그럼 이 수십억 건물 그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잔금 낼 돈이 없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열린공원 TV에서 계속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진짜 뭐 이렇게 많이 사놔가지고 더 막 시장이 되려고 하나 봐요. 한탕 더 해먹으려고. 그거는 이제 자기 처의 아들이니까.
아, 본인의 명의. 난 아니니까. 자기 명의로는 안 해놓겠지. 네. 그런가 하면은 뭐 하나 다행스러운 소식은 이런 기사가 들어와 있어요. 박형준 의혹 KBS 보도에 대해서 선거방송심의위가 문제없다. 라고. KBS가 두 가지를 보도했었죠. 네, 하나는 국정원 불법 사찰 연루 의혹이랑 딸 입시 관련해서.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이제 불법 사찰 연루 의혹 이거는 KB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만큼 중요한 연속 보도를 했어요. MBC도 같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 땅을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 지구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거나, 그죠? 또는 남들은 200만 원 주는데 자기 땅에만 270만 원 주게 했다. 그걸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혹 제기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의심스러워. 제가 국회의원이면 아마 들어가 봤겠어.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알았어. 정당하게 상속받았어. 응? 아내의 땅이라고 쳐. 네 땅이지만. 오케이, 인정. 하지만 아내의 땅으로서 너희 직계 가족의 소유인 땅이 포함되어 있는 그린벨트를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바꿨잖아. 그렇게 되면 이게 땅값이 천장부지로 치솟는 것인데, 그걸 당신이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하필이면 우연히 자기 땅이 그 안에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이해 충돌이잖아. 국민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땅을 모른다고 그랬잖아. 어디 있는지 존재와 위치를 모른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보니까 거기서 선글라스 쓰고 측량도 하고 그 소장인이랑 서류도 만들어서 생태 땅까지 먹었다는 상당히 믿을 만한 증언이 나오니까 그 이해 충돌에 플러스 그 거짓말까지 보태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네. 지금 자꾸 논점을 그리면서 회피하는 거죠. 근데 박형준은 이거는 더 심각한 거지, 사실 따지면. 지금 오세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박형준이 훨씬 심각합니다. 불법 사찰 연루 가지고도 당장 단두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확인이 됐잖아. 오세훈은 서류가 나와야 된다. 뭐 증인 3명 가지고 뭐 3인 성호라고? 그러면서 서류가 나와야 된다고? 서류 나오면 또 부정하겠지만 이 증언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박형준 같은 경우는 증언을 넘어서 서류까지 나왔는데도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악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박형준이 거기다 딸 입시 의혹까지 있고 나아가서 부동산까지 매일 새로운 부동산이 나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두고 오세훈이든 박형준이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촛불 이후의 시대인데 촛불이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를 청산하기 위한 횃불이었는데 그 주범들이 나와서 다시 지금 여론조사하면 어찌됐든 어떤 조작이 개입됐든 간에 절반 또는 그 이상 나온다는 거는 정말 촛불로서는 화나는 일이죠. 여러분들 마저 듭시다, 촛불. 이대로 넘어가면 진짜 다시 원점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 오세훈이 이기거나 박형준이 이기고 나면 다음 스텝이 뭔지 아십니까? 윤짜장이 힘을 얻어요. 윤짜장이. 그러고 나면 뭐 하는 겁니까? 청와대 흔듭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풀어주자고 합니다. 내각제 돌아갑니다. 이게 유불리를 따져서 다음 대선에 뭐 하나 정도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민주당이 더 정신 차리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1년짜리니까 민주당 회초리 한번 맞게 두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뭐 저희가 앞에서 이제 선거 앞두고 왜 이렇게 사과를 하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당연히 뭐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 작은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국정농단하고 본인들의 주머니에 나랏돈을 다 챙겨 먹는 그런 세력에게 정권을 쥐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좀 투표 동료를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정도면 저는 무조건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이제 투표에 대한 의지를 별로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